자, 1-1의 첫 번째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처음에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자, 우주는 정지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동적 우주론이라고 적으세요. 미안합니다. 정적 우주론. 자,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고요. 그거에 대항을 해서 우주가 커지고 있다. 동적 우주론. 동적 우주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드먼.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자, 둘이 논쟁을 했는데 두 학파가 논쟁을 하게 됐는데 허블이라는 양반이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를 관측을 합니다. 어떤 증거냐면 적색 편의 현상하고요. 적색 편의 현상. 요놈을 통해서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두 우주론의 논쟁에서 동적 우주론이 이제 이기게 되고요. 동적 우주론은 그 이후에 다시 두 개로 또 나뉘어집니다.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이 둘 다 팽창 우주론이에요. 둘 다 팽창 우주론이고요.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빅뱅은 크기는 커져요.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데 우주 전체 질량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줄어들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의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 커집니다. 그런데 크기가 커지는 것만큼 새로운 별들도 자꾸 생겨요. 질량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밀도가 어때요? 일정하겠죠. 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정상 우주론. 우주의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 빅뱅 우주론. 둘이 또 논쟁을 하게 됐어요. 논쟁을 하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빅뱅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관측이 되게 됐습니다. 뭐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또는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관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관측이 되면서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대세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역사, 우주 역사죠.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주의 팽창이 허블 아저씨에 의해서 사실임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인해서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빅뱅에서 지켜봐야 될 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다는 거고요.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물질이 자꾸 생긴답니다. 어차피 물질은 에너지의 일부가 변환이 돼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물질이 생성될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밀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러한 우주론인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요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주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추가적인 물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하고요. 현재는 빅뱅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빅뱅에 대한 얘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빅뱅의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빅뱅이 일어나면서 초기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빅뱅이 일어납니다. 고에너지를 가진 한 점이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에너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에너지의 일부가 물질로 바뀝니다. 자, 에너지의 일부가 물질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이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처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 입자를 얘기합니다. 기본 입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본 입자는 쿼크, 6종류의 쿼크, 그 다음에 6종류의 경입자. 기억해 두세요. 근데 6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는 쿼크와 경입자입니다. 쿼크 6종류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위 쿼크, 그 다음에 아래 쿼크, 이 두 가지고요. 경입자 6종류 중에 전자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전자는 경입자라고 합니다. 경입자는 다른 말로 또는 렙톤이라고도 하고요. 렙톤. 네. 자, 요 기본 입자들이 에너지의 일부가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 입자가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입자 중에서 쿼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서 쿼크들끼리 모입니다. 네, 세 개의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의 경우는 업, 다운 쿼크가 모인 거고요. 중성자의 경우는 업, 다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양성자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양성자는 양전하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 띠지 않고 있고요. 전자는요, 여기 렙톤에 있는 이 경입자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해요. 전자는 그냥 이때 만들어지고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서로 붙게 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헬륨 원자핵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원자핵도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양성자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이 원자핵에 이 돌아다니던 전자가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원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고요. 전자의 숫자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와 반드시 같다. 반드시 같아야 돼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모든 원자 그러면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가 같습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원자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원자가 아닌 입자도 있을 수 있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을 수 있죠. 이런 입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양이온. 양성자보다 전자가 많으면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 원자 그러면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 입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는 자,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누구니? 지금 위에서 배우셨듯이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자가 만들어지냐?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했은 것처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리튬, 베릴륨 등등등 쭉 있잖아요. 근데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요놈하고 요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온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리튬이나 베릴륨처럼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갔습니다.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자는 수소와 헬륨 원자까지만 생성입니다. 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원자, 수소나 헬륨 여기가 끝입니다. 추가적인 물질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저 무거운 원소들 많죠. 그놈들은 이제 수소가 모여서 뭐가 돼요? 별이 돼요. 수소가 모여서 별이 되고 이 별에 의해서 나머지 물질들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인데요. 그림도 잘 봐두셔야죠. 빅뱅이 일어났다 138억 년 전.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 기본 입자, 에너지의 일부가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쿼크들 6종, 경입자 6종, 그 중에 이제 전자가 표시가 된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주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죠. 그러면서 쿼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양성자 자체가 바로 뭐다? 수소 원자 핵이다. 양성자 이퀄 수소 원자 핵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양성자에서 일부 또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3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요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3분이 지났을 때 최초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원자 핵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러면 요 수소 원자 핵이 바로 양성자니까, 더 먼저 만들어진 원자 핵은 요 양성자가 되겠죠. 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빅뱅 일어나고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 요 정도 돼요. 정말 찰나의 순간까지,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3분 지나면서 만들어진 원자 핵은 헬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38만 년이 지났을 때,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나고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전자들이 와서 붙을 수 있어요.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미친 듯이 운동을 하던 전자들이 와서 붙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얘기죠. 3000 켈빈은 절대 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의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3000K면 뭐 섭씨 온도로 한 얼마죠? 2723도씨 정도 되겠네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한 2700도 정도 됐다. 우주의 온도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쭉 밑에 요놈도 위에 거 그림 참고하시면서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빅뱅 후 3분이 지나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들이 만들어졌을 때 질량비가 약 3대 1이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부피비 아니고요. 질량비입니다. 개수비도 아니고요. 질량비예요. 질량비. 자, 이렇게 가모프가 이걸 예측을 하게 되고요. 자, 헬륨 원자핵보다 더 질량이 큰 원자핵은 왜 못 만들어졌을까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서 계속 떨어져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원자 생성 얘기네요. 빅뱅 후에 38만 년 지나고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한 2700도 정도로 낮아지면 혼자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던 전자가,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 플러스 1,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자, 이런 놈들이 전자를 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당기게 될 거고요.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를 당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 모델 보세요. 양성자 한 개에 전자 한 개 붙어 있죠.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중성자는 어떻다? 없다.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없다. 헬륨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도 2개 있네요. 그래서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의 숫자는 반드시 서로 같습니다. 중성자 숫자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고 우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자 만들어지기 이전의 우주는 빛들이 똑바로 직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빛과 빛들이, 빛입자들끼리, 여기 수소 원자들이나 전자 여러 가지 경입자나 뭐 기타 또 양성자, 중성자 등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직진을 하지 못했어요.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혼돈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38만 년이 지나고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된 거고요. 이 사방으로 이때부터 퍼져나간 빛들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의 형태는 아니고 가시광선의 형태는 아니고 지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이제 저게 전파 영역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은 지금은 전파 영역에 도달을 하여 우리 주변의 사방에서 관측이 되게 됩니다. 물론 뭐 전파 탐지기로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관측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빅뱅은 얼마? 38만 년 지나서 우주 온도가 몇 도? 3000K가 됐을 때 이때 우주는 투명한 상태가 됐으니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여기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요 빛은 지금은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파 영역으로 굉장히 파장이 늘어졌습니다. 자, 이 빛은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파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면서 전파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건 파동의 한 종류인데 파동이라는 거는 흔들림이거든요. 이런 진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반복되는 형태, 요걸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파장의 길이가 전파 영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길어져요.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이 파장이 굉장히 짧았겠죠. 에너지가 크니까. 그러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서 에너지 낮아지고 파장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렇고요.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관측입니다. 가모프가 예측을 했고 70년대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가모 아저씨가 예측한 걸 보죠.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자꾸 떨어지죠. 크기가 자꾸 커지니까 밀도는 점점 작아지고 온도도 자꾸 떨어져요. 자,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은 현재 수 K 정도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약 3K 정도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것이다. 이 3K 정도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온도가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양반이 이런 분들이 우연히 관측을 하게 돼요. 우연히. 이거를 관측하고 싶어서 관측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주의 사방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는 전파 신호를 발견을 합니다. 다른 거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K 정도 물체에서 방출되는 그런 파장, 복사 파장과 일치한다. 이 신호의 그 파동의 형태가 3K 정도 되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놈하고 일치하더라. 아하. 그러면 이 신호의, 이 전파의 온도도, 전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온도도 3K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3K면은 바로 가모 아저씨가 예측했던 저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요. 실제 예측을 했고요. 예측을 한 걸 관측이 됐다. 예측이 됐었고 실제로 관측이 됐으니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현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 변화 잘 나옵니다. 여기 색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들이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자꾸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면서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자꾸 길어지다가 우리가 파동이라는 게 처음에 생성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널리 퍼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주 온도, 그래서 현재 우주 온도가 약 3K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3K면은 몇 도? 영하 270도 정도 됩니다. 우주 온도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등방성과 균등성,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사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그런데 완벽한 게 아니고요. 거의 같은 세기로라고 되어 있죠.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된다. 거의 같은 세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한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완벽하게 수소나 헬륨 등이 사방에 균일하게 퍼져 있게 되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로부터 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뭐 개념 확인 문제, 뭐 7문제죠? 요거 풀어보시고 앞에 내용 보면서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가 앞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가 빅뱅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매번 우주 날아가서 분석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자,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먼저 스펙트럼을 공부를 해볼게요. 빛을 갖다가 분광기, 프리즘이라고 얘기하죠.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여러 파장대별로 분산이 됩니다. 분산. 우리 무슨 얘기하는, 무지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불 이렇게 쭉 분산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파장이 전부 다 달라요.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고, 파장을 람다라고 쓰는데 람다 여기는 파장이 길고요. 이쪽에 보라색 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이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표시한 겁니다. 가시광선만 표시하면 뭐 이렇게 돼요. 자,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 쪽은 파장이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되며 고유한 스펙트럼 현상이 나타난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연속 스펙트럼은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한 거겠네요. 자,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의 경우에는 태양 같은 거 얘기합니다. 고온의 물체 또는 고온의 별, 이런 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고요. 백열전구, 고온의 별, 또는 뭐 형광등이라고 할까요? 네, 형광등,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무지개처럼 넓은 파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분산이 되는 색깔의 띠,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은 거의 굉장히 많은 파장대가 섞여 있어요. 굉장히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의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저온의 기체, 차가운 기체를,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기체다, 헬륨 기체다, 이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수소 기체면은 수소 기체에 해당되는 선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 곳에 있는 배경으로 해놓고 까만 선들이 보이시죠? 예. 이 어떤 기체, 저온의 기체에 해당되는 선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선으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납니다. 흡수선. 요 흡수선 스펙트럼을 조사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빛들의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저온의 기체들이 존재하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특정 기체가 방출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인데요. 방출선과 흡수선은 같은 기체라면 똑같겠죠? 네. 같은 기체라면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방출선과 흡수선을 조사를 해서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확대경에서 보시면 에너지 흡수 방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자의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자들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경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보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보호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궤도라고 불러요. 궤도, 전자 궤도. 1번 궤도, 여기는 1번 궤도, 여기는 2번 궤도, 이런 식으로 궤도가 존재하고요. 이거 무한대까지 존재합니다. 무한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쭉 존재하고요. 궤도와 궤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1번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흡수했네요. 2번으로 올라갈 수 있을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궤도가 바뀌면서 에너지 흡수한 거고요. 2번 궤도에 돌던 전자가 1번으로 떨어지죠.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전자의 궤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자의 궤도가 낮아지고, 전자는 궤도와 궤도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로 올라간다. 이러면 흡수. 반대의 경우에는 방출입니다. 자, 이걸 합쳐서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화학원 2학년 과정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네. 저기 먼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우리가 분석을 하자 이거야. 무슨 분석?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자. 거기에 선들이 어떤 기체에 대한 선들이 많이 있냐 이걸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서 원소가 뭔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는 같기 때문에 흡수선에 해당되는 선들을 조사하고 지구에서 측정한 방출선의 위치가 같은 물질을 찾는 겁니다. 비교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원소 종류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선폭의 굵기 있죠. 굵기 등을 조사해서, 자,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해서 굵기 등을 비교해서 질량비도 알아낼 수 있답니다. 이거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질량비 모른다고 배웠었습니다. 종류만 알 수 있다. 이것만 이제 답이었는데 지금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종류도 알 수 있고 질량 비율도 알 수 있다. 두 가지 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이제 수소 헬륨의 질량비도 알아냈겠죠. 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에서 우리한테 오는 빛을 분석하면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건 당연히 연속 스펙트럼이겠죠. 그런데 태양 주변에 어떤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 지나오면서 그 기체들에 의해서 이러한 흡수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태양빛에 나타나는 흡수선은 그 처음에 그걸 관측한 사람 이름을 따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릅니다. 프라운호퍼선을 분석해서 태양의 대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가본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분석해 놓은 거네요. 자, 물질마다 스펙트럼은 전부 다 어떻다? 위치나 선의 굵기, 개수 등이 전부 다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흡수선들이 보이시죠?
만약에 태양의 주변에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수소에 해당되는 이 선들이 다 있어야 돼요. 요 수소에 해당되는 선들이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가 요 태양에 있는 놈한테 다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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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태양 주변에 태양의 기체는 수소 기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헬륨도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태양에는 수소나 헬륨 등이 많이 있다. 안 가봤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주의 원소 분포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라고 나왔네요. 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 여러 천체들의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로 인하여 선의 굵기 등을 비교해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것도 예측을 하게 되었다. 요거는 실제 찾아낸 실제 질량비와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빅뱅에서 3대 1로 예측을 했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이 결과치하고 일치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빅뱅에서 3대 1로 예측을 했고 천체의 스펙트럼 관측으로 3대 1로 측정을 해버렸으니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뭐가요? 3대 1이요.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가마 아저씨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요 1대1이었어요. 1대1.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환도 잘 됐어요. 처음에는. 네.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서로 전환도 잘 됐어요. 우주 온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잖아요. 중성자가 아주 질량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 높아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 이렇게 흡수해야 돼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 방출을 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초창기. 둘의 개수는 1대1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했죠. 우주의 온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못 가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올 수 있죠. 에너지 방출하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몇 대 몇까지? 7대 1까지. 자, 이런 비율까지 양성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주 공간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 1의 비율로 이제 이렇게 퍼져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주 온도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뭉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서 헬륨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 양성자들은 그 자체로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수소, 원자, 핵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소, 원자, 핵 개수 볼까요?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있네요. 수소, 원자, 핵은 12개가 있고요. 헬륨, 원자, 핵은 1개가 있어요. 이렇게 12대 1의 개수 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질량비를 보게 되면 요건 12개, 양성자 핵자라고 하는데 핵자가 12개 있고 헬륨이라는 놈은 그 1개 안에 핵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네요. 오이구 12대 3은 얼마예요? 3대 1이죠. 자, 그래서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질량비는 12대 1이고요. 개수비는 몇 개? 미안해요. 질량비는 3대 1이고 개수비는 12대 1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선택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는 12대 1.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개념 문제도 앞에 내용 보면서 한번 풀어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허블 아저씨의 외부나 관측과 우주 팽창. 허블의 법칙 알아두셔야지. 자, 앞에서 내가 허블의 적색 편의 얘기했는데
왜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을 처음에 관측을 해요. 자,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이 그림에 있는 요게 이제 기준 상태인 거야. 얘가 기준 스펙트럼인데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은하와 멀리 있는 은하의 스펙트럼 같은 띠를 가진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모양이 지금 똑같죠. 주변에 이제 같은 물질이 존재하는 그러한 스펙트럼이고요. 스펙트럼의 위치를 보시면 약간 어때요?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치우쳤다고. 여기 원래 위치라면은 조금씩 오른쪽으로 치우쳤네.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죠. 예. 선들의 위치가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건 파장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다는 걸 뜻하고요. 멀어졌다는 걸 뜻하고. 그래서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면 어떤 별의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면 거리가 달라졌다는 걸 뜻해요. 멀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거든요.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짧아지면 우리와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데 청색 편이 거리가 훨씬 멀어지게 되면은 적색 편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청색 편이 적색 편이도 뭐 알아두면 뭐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측 등을 통해서 허블 아저씨가 만들어낸 법칙이 후퇴 속도에 관한 법칙입니다. 이거 멀리 멀어지는 후퇴 속도고요. x축은 거리입니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커집니다. 멀리 있는 별들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퇴 속도와 거리는 서로 비례합니다. h는 허블 상수예요. 이건 허블 상수고 기울기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허블 상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들은 후퇴 속도가 더 크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뭐 1번, 2번도 위에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는 다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풀어보시고 검사할 거예요. 빅뱅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고 보시고 자, 내신 만점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실력업을 하고 할까요? 한 페이지 골라서 볼까? 1번 요거 뭐 나올 수 있죠. 어느 우주론의 모형이냐 보자.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개수가 안 변했네. 이러면은 빅뱅 우주론이다. 그쵸? 빅뱅은 가모프가 주장을 했다 하는 거죠. 호일의 과학자가 주장했다 안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겠죠. 크기도 커지고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일정하고 크기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면서 우주의 온도도 떨어져요. 우주의 온도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거 허블 아저씨 얘기인데요. 빅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니은디귿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7번, 11번 중에서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9번. 빅뱅 우주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가나, 양성자, 중성자 생성.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생성. 요 시기는 3분 정도 지났을 때겠다. 그쵸? 3분이라는 경계선 기준으로 가에서 나로 넘어갔겠죠? 옳은 걸 골라보자.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 가능합니다. 우주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 안 되겠죠. 헬륨 원자핵은 뭐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야 됩니다. 융합을 해야 되지 만들어집니다. 나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12대 1이다. 예. 3대 1이죠. 12대 1은 뭐라고요? 개수비라고요. 그쵸? 예, 이것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12에서 17번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12번 하나 하고 스펙트럼도 해야 되는데, 자, 빅뱅 봅시다. 빅뱅의 모식도 A와 B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근데 누가 뭐 쿼크인지 누가 전자인지 모르잖아요. 뭐 있나요? 좋은 게 이쪽으로 가볼까요? 요거 지금 여기 3개 보이시죠? 3개. 예, 3개씩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들. 아이고, 요 하얀 게 쿼크가 되겠구나. 그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쿼크, B는 전자라고 하셔야 되겠다. 그쵸? A는 쿼크, B는 전자. 어이, 맞네요. 그죠? 양성자는 쿼크가 결합한 것이다. 그렇죠? 업, 다운 요렇게 붙어서 양성자가 된 거예요. C와 D는 양전하를 띈다. C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군요. 아, C는 헬륨 원자 핵. D는 양성자네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C가 헬륨 원자 핵이고 D는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인데 당연히 양전하 띄겠죠. 우주의 온도는 A보다 B시기에 낮았다.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온도는. 뭐야 이거 왜 다 맞아? B시기 직전에 원자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우주에 분포하는 C와 D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1대1이다. 3대 1이다. 나오면 꼭 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1대1로 나오는 거는 저기밖에 없어요. 1대1이다 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요 개수비가 1대1이다. 요거 초창기 요것밖에 없죠. 1대1 거는. 자, 그 다음에 15에서 16, 17의 스펙트럼을 볼까요? 뭐 일반적인 16번 보죠. 자, 가나다 나오거든요. 가 그러시면은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연속 바탕에 까만 선 보이시죠?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다는 까만 바탕에 칼라 선들이 보이죠? 방출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자, 이제 옳은 걸 골라봅시다. 백열 전구 나오시면 연속 스펙트럼. 어이구, 맞네요. 나에서는 방출선이 아니고 무슨 선? 흡수선이 보인다고 했고요. 다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되는 빛을 관측한 것이다. 그렇죠. 방출선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이, 고온의 기체, 어떤 특정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다는 관측한 원소가 서로 같다 보자. 아이고, 나에 있는 선하고 다에 있는 선이 일치하지가 않죠. 일치하지 않네요. X. 그래서 해당되는 것 골라주시면 되고요. 18, 19, 20이라 18, 19, 20은 20번 봐야 되겠다. 헬륨 원자핵 생성 전후에 헬륨 원자핵 생성 전후 헬륨 원자핵 언제 만들어졌지? 3분이죠, 그죠? 네, 3분 빅뱅 후 3분 이후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요거 전후에 입자 개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7개 대 중성자나 7대 1의 비율로 섞여 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헬륨이 됐구나 라는 얘기죠. 옳은 거. 우주의 크기는 가보다 나에서 컸다. P는 계속 커지니까. 나 시기에 수소 원자핵의 개수, 나 시기 12개, 헬륨 원자의 개수 1개. 맞네요.
나시기에 수소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 4개,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 12개는 3이다. 어이쿠, 이것도 맞네요. 해보니까 이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실력을 한번 봅시다. 4개, 뭐 5개군요. 자, 다음 그림은 빅뱅 이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입자를 묶어서 표시한 것이다. A가 뭐냐? 얘가 쿼크니까 얘는 전자 하시면 되겠네요. A는 전자. 그 다음에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양성자니까 B는 중성자 하세요. 그 다음에 C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주변에 뭐 전자가 있지 않으니까 헬륨, 원자, 핵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2번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중성자 보이고 전자도 보이고 어이구 헬륨 원자핵도 보이네. 두 번째는 여기는 원자들이죠. 이제 이게 원자가 만들어진 그림이겠네요. 그렇죠? 자, 옳은 거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서 나로 가고 다로 진행이 될수록 밀도가 감소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부피는 증가하니까. 자, 가에서 나로 갔다. 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는 약 3분이 되었을 때다. 오, 가능하죠? 원자 만들어진 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38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3분이 됐을 때는 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맞죠? 자, 디귿은 한번 본인이 찾아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빅뱅 이후에 우주의 팽창과 물질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만들어진 물질들을 입자들을 쭉 적어줬네요. 자, 옳은 걸 골라보자. 기본 입자 A, 원자 B, A에서 B로 갈수록 우주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빅뱅에서는. 자, B식이라고 나왔네요. B식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 비가 약 3대 1이다. 순서 잘 맞죠? 수소 3, 헬륨 4, 1. 니은이 맞군요. 자, 디귿은 본인이 학생이 찾아서 해보시고요. 4번 가바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어때요? 까만 선 보이시죠?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둘 다 선이고요. 옳은 걸 골라보자.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은 가이다.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군요. 얘는 안 되겠네요. 저온의 성은 가스구름을 통과하는 별빛의 스펙트럼은 저온층을 통과하면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에너지를 뺏기면 어떻게 된다? 가처럼 된다. 가처럼 된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뚝 떨어지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나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고요. 아이고, 옳은 거 고르는 거지? 맞네요. 요건 맞고요. 가처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천체에는 나의 번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라인이 다르죠. 지금 선에 위치나 굵기가 달라요. 가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천체에는. 구성원소들의 질량비가 달라지면 스펙트럼 선에서 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굵기가 달라지겠지요. 답은 일단 요거 나왔네요. 그죠? 빅뱅에서 형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것으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추론해서 설명하시오. 오호호호. 수소 원자핵의 수소와 거꾸로 하시면 되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얘기는 이놈의 개수비는 요거 안에 헬륨 안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들어있거든.
그럼 요거에 4배 하니까 이게 4가 되고 요것도 4배 하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비가 10, 아니 뭐야 이거. 미안해요. 질량비는 3대 1이다. 3대 1의 질량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요거 4배 하시면 요것도 4배. 12대 4의 질량비를 갖게 되고요. 자, 이놈을 개수비로 바꾸면 수소 원자핵 12개 있고요. 헬륨 원자핵은 이 4개가 1개거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핵자 4개가 1개 헬륨이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12대 1이 되려면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14대 2가 돼야 돼요. 그쵸?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양 2개, 중성자 2개가, 그쵸? 양둘, 중둘이니까. 양성자는 14개, 중성자는 2개. 이 놈을 다시 약분하면 7대 1. 뭐, 이렇게 뭐 추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때 빠졌던 단원입니다. 예, 잘 보시고, 문제 싹 풀어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올 때, 질문 찾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